저는 리서처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빠숑님께 궁금한데 네. 그 고객이 얼마나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나요? 보통은? 그렇죠. 이게 되게 네, 중요하죠. 그게 되게 세일즈맨한테도 중요한 문제인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가 있고 아마 이런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빅데이터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A국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매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리서처이기 전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제 회사의 전 직장입니다. 첫 직장이셨죠? 네. 두 번째는 오랜만에 듣네요. LG유통이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첫 4년을 네. 유통 세일즈맨으로 일했기 때문에 더구나 첫 보직도 판매주임이었어요. 정말요? 세일즈 매니저예요. 빠숑님 책이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단은 첫 매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 C로 시작을 해요. 이분들이 살지 않을지 못 살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게 되면 보통 그 매장에 단골 고객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분들 가지고 이제 단골 고객 중에서 A랑 B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단골 고객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빅데이터로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에르메스가 굉장히 이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3대 그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면은 물건이 없어요. 항상 없어. 예, 없는데 진짜 없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거든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매출이 발생되는데. 뒤에 있어, 뒤에.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A급 고객 대상으로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신상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오픈하기 전에 그 진짜 초 VVIP잖아요. BBC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미리 사전 홍보들을 보통 하는 거잖아요. 와서 좀 보여주고 사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사석에서 얘기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명품 매장 가서 정말 그 물건을 사고 싶으면은 싼 거라도 일단 뭐라도 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메인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그러면 좀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매장에 갔는데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가 일단 백이라도 하나 사게 되면은 조그만 손지갑이라도 그 다음에 물건 하나 더 보여줘요. 근데 손지갑이 200만 원이라서 못 사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메인 단계에 가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살지 안 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A 고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신뢰를 서로 쌓아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B하고 A가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가 재밌는데, 이제 C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분들이 고객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특히 이제 지금 20대들, 30대 초반들, 특히 결혼을 안 하신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은 과거에 이런 뭐 명품 백화점들의 고객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부상을 했어요. 단골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이유도 있고 유동성이 많아졌을 수도 있고 소득이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명품 소비를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C 같은 경우가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도 이럴 때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 책의 좀 어떻게 보면 논리고 진리 이 제안이 좀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칙이랑은 안 맞지만 여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남자한테는 머리 트리트먼트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사실 미용실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여자분들은 커트만 해도 트리트먼트 한번 하셔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미용실 그러네. 가면. 연결 판매. 네, 근데 남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해요. 또 남자분들이 명품을 살 때도 남자분이 살 만한 거 혹은 선물할 만한 것만 사지 의외의 것은 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소비가 늘어난 만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늘어난 만큼 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연결 판매로 해서 A랑 B랑 C를 또 이렇게 넘나들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마 세일즈맨들의 또 능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건 뒤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럼 법칙 2는 뭐예요? 법칙 제2 원칙은 무조건적인 봉사의 원칙입니다. 일단 제목만 좀 보면 살짝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 내가 무조건적으로 봉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세일즈맨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라. 뭐뭐 파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아침에 차 닦고 막 아침에 차 인사하고 닦고? 왜 영업맨? 영업맨이 막 그런 왜 되게 주요 고객한테 엄청 잘 보려고 막 항상 막 굽신굽신 인사하고 왜 우리가 아는 세일즈맨 중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매출 올리면 잘 된 거고 그런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보험 네. 판매하시는 분도 그랬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화장품도 집에 방문해서 방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딱딱 떠올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아마 음. 젊은 층들이 받아들이는 세일즈맨하고 저희 기존 세대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좋은 관계였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방문 판매,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하면서 너무 저를 뭐랄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너무 이렇게 나중에는 심한 거예요. 지갑으로만 보는 느낌. 그래서 음. 완전 정말 절교하듯이 도망치듯이 막 끊어버렸어요. 그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는 되게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피곤하게 하고 모든 걸 다 내가 뭐 왜 이렇게 피곤하지? 비타민이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무슨 말을 해도 다 판매랑 판매랑 연결을 연결해서. 시키니까 네네. 나를 좀 그런 너무 고객으로만 보는 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세일즈맨 하면 사실 좀 피곤하다. 음. 안 사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쵸. 제 네. 주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영업하는 친구들 가끔 만나면 되게 좀 주눅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도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뭐 확신이랄까요, 목표랄까요, 이런 게 딱 없이 그냥 회사에서 팔라고 하니까 터덜터덜 나와갖고 막 봤는데 막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좀 좋지 않고 하니까 네. 스스로 막 주눅이 좀 많이 들어 있는데 책에서 이 저자는 그러지 마라. 세일즈라는 거는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달리 이미지 변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너무 제품이 많고 그 제품의 옵션도 많고 네. 너무 많죠. 예, 제가 그 정수기 구입을 할 때도 이제 정수기 업그레이드하는 기간이 끝나서 이제 새로운 걸 좀 해볼까? 온수를 할까 말까? 얼음을 할까 말까? 그런 게 되게 고민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2년을 약정을 하면 얼마가 되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내해 주시러 오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제가 궁금한 것만 듣고 싶었는데 그걸 쫙 소개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쁜데. 그래도 이런 세일즈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이 많은 옵션의 세상에서 저는 월 얼마를 내고 싶고 얼음은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딱 맞춰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일즈맨이 이렇게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일즈맨이 어떤 상품을 누군가한테 팔려고 할 때 가격을 제한하는 게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아 이게 좀 경쟁사보다 좀 비싸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제품에 좀 완벽하지 않다거나 막 이럴 때 좀 뭔가 이렇게 가격을 제한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고객이 판단하는 거지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되게 좀 저를 뒷머리를 탁 때리는 느낌?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저도 생각을 할 때 무언가 내가 남한테 뭔가를 판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가격을 얼마에 팔아야 저 사람이 만족할까? 가격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비싸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너무 가격이 저렴해도 안 살 것이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로 들더라고요. 때론 비싸서 잘 팔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왜 예전에는 옷가게 가면은 이거 얼마예요? 하면 행색이 좀 초라하면 그거 비싸요.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내가 명품을 사러 왔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맘카페 글들 보면 왜 자기네들 종업원들이 왜 자기네들이 명품인 줄 아냐. 정말 이렇게 맘상했다. 그래서 다 살까 하다가 말았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 첫 그 내용도 기타를 비싼 거를 사고 싶어하는 이렇게 되게 남루한 젊은이가 저는 100만 원 넘는 기타를 사러 왔다. 이런데도 계속 40만 원짜리 중국제 기타를 권하는 세일즈맨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나가버려요. 그냥 이 청년이. 아니 그 사람이 그거 사고 싶다는데 왜 안 권하는 거냐는 거죠. 네. 그런 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이건 진짜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미리 판단해서 이 사람은 아마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고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가격이 비쌀지 싼지도
고객이 결정을 하는 거다. 대신 이제 세일즈맨이 집중해야 될 거는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을 하라라는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건 어저께 바로 제가 이거 경험이 있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모 백화점에 제가 이제 그 백화점 카드를 만들러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네네. 거기서 정주행했었는데 그 카드의 종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제안하는 이제 4가지 중에서 2개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카드라서 그걸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2개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A인데 자꾸 B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오래전에 나온 카드고 새로운 거를 예. 팔아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그분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용하지도 않은 옵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단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그쪽 그 단점을 이용하지 않을 건데 그 기능 중에서 그래서 새로운 나온 카드의 장점만 얘기를 하는데 그 장점은 내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전혀 상관없는 카드에 내가 쓰지도 않는 옵션을 자꾸 얘기하고 네네. 이쪽은 제가 쓰지도 않을 단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쪽 실적이 더 예. 높은가 보다. 예.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아마 프로모션이 걸렸겠죠 영업사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절대 그러니까 이 제목이 정말 잘 뽑은 게 무조건적인 봉사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품들을 제시하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위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은 A로 하고 오긴 했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 판매 그 매니저였었으면은 뭐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투서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 맞아요. 괜히 그냥 시간만 더 낭비하고 예. 결국 원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듣지만 네.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한 분도 힘들고 듣는 고객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 그러지 마시라. 그나마 그 세일즈 매니저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불쾌감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예. 네.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뭘 팔아야 되는 게 있으면 고객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일단 내가 먼저 팔아야 되는 걸 제시하고 그걸로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3가지 요인이 때문에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아, 두 번째가 이제 정확성의 함정이라고 책에서는 적어놨는데요. 그건 뭐예요? 정합성이 이게 뭐냐면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영업 사원이다.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 영업 사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고객들하고 이제 내 소프트웨어를 쓰세요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뭔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좀 뭐랄까 방어적인 자세로 영업이 성사되지 않는 방향 쪽으로 때로는 대화를 주도해 나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정확성의 함정.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때로는 좋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제품이 좀 부족하면 2가지 회사에 걸쳐서 하면 안 되나요? 가끔 보험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개 보험을 같이 팔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블로커라고 해서 네, 그렇게 그건 이제, 그렇게 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그 회사에 소속되지만 않으면은 그치. 동시에 여러 개를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맞춤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니즈가 네. 다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고 그 회사의 상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그 이제 종신보험 이제 가입한 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가입 설계를 해주신 분하고 지금도 이 연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옵션을 10개밖에 못 넣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제안해 준 게 있고 제가 이제 저도 또 막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 넣어주세요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춰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개는 동일해서 넣고 2가지 부분들은 좀 달라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옵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지게차 현상이라는 예. 겁니다. 네네. 여기서 사례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에 나온 사례 중에 텔레마케터들
이에요. 이분들이 지게차를 판매하는 회사인 거예요. 텔레마케터로. 네, 근데 그 회사의 텔레마케터이신 거죠. 네. 근데 그 회사에 이제 교육을 하러 갔는데 네네.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현장에 다 모여라. 텔레마케터 교육을 하러 갔는데 네. 그래서 지게차 회사에서 다루는 지게차들을 다 정렬해 놓고 음. 타고 싶은 것들을 타세요라고 이제 텔레마케터 분들한테 기회를 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하시는 분들이 다 타고 나니까 어떤 지게차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하시면서 그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게 됐다. 네. 그런 사례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 내용인데요. 영업 판매 사원들 중에서는 그 과거에 나와 있는 그 제품의 카탈로그나 아니면 뭐 짧은 영상 같은 걸 보고 고객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는 고객들이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고객들은 사실 어떤 제품을 사면 거의 하루 종일 들고 있잖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렇듯이 고객들이 늘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를 영업사원인 자기가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2021년엔 이렇게 판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네. 아까 이제 지게차를 분명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은 뭐 종이 물류 이렇게 회사 뭐 이런 거. 그렇죠. 하거나 이런 게 옮겨야 되는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되는 분들이 어떤 지게차가 나에게 딱 맞을까를 되게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업사원들이 서로 랠리를 펼친 거잖아요. 어떤 게 제일 빠르고 이렇게 뭐 핸들링이 잘 되고 하는지 보자. 그걸 유튜브로 찍어야죠. 그러네요.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영업사원 보여드리면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지게차면 이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되게 좁은 거리에 핸들링이 되게 중요한 차면은 이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되게 좋겠다.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이 책을 이제 확대한 버전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아까 네. 처음에 이제 로사님께서 이 책이 좀 너무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게 옛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1인이라 하더라도 뭐 중개업자들 보면 알거든요. 혼자 유튜브를 만들고 혼자 블로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차원까지는 이제 안 당겼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노사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기본은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네. 건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예. 그냥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어야 돼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왜 만드는지 알아야지 그렇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 클래식한 왜에 대한 거, 맞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거가 기본적인 많이 담겨 것들, 있는 것 기준에 대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이 법칙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1, 2원칙만 좀 네. 얘기를 했죠. 그만큼 네. 또 할 얘기가 많았다는 네. 얘기겠죠. 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 사고 파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네. 가장 큰 행위인 것 같아요. 어떤 아티스트는 영수증과 함께 그날 있었던 막 일기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곧 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떤 소비를 할지에 대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으로 증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출을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2부에서는 더 이제 정말 판매의 그런 핵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얘기를- 팔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